네, 앞선 리포터에서 보신 내용과 관련해서 배철욱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교제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범죄를 흔히 데이트 폭력이라고 칭하는데요. 이 데이트라는 단어의 특성 때문에 사안의 심각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제 폭력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이 교제폭력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네. 교제폭력의 정확한 의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교제폭력이라는 것은 교제 중인 연인 혹은 교제했던 연인 간에 이루어졌던 폭행, 협박, 상해 이런 범죄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이 교제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죠. 예, 최근 충남 천안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감금하고 그다음에 5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예, 이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고 또 입건된 사례는 얼마나 되나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신고된 건수가 8만 1,000건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이 중 입건된 것이 4만 7천 건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이 227건, 한 8일에서 열흘 만에 한 건씩 발생한 수치인데요. 예.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폭행 협박이 약 3만 5천 건, 그리고 성폭행이 약 600건, 체포, 감금, 협박이 5,200건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교제폭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예. 그와 반대로 이러한 교제폭력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거나 제약하는 어떠한 입법이나 제도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지는 않고 네네. 신고 건수는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제폭력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현재 처벌되고 있는 법률들은 그냥 일반 형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다만 19대 국회에서부터 교제폭력을 방지하는 법률이 계속 발의되고는 있는데 발의와 폐지를 반복되고 있고 예. 21대 국회에서도 지금도 발의된 법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제폭력과 맞닿아 있는 것이 이제 스토킹이죠. 네. 최근의 사건도 이제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결국은 숨진 사건이었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정도 네. 됐거든요. 교제폭력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한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네. 그 법 시행 전보다 신고 건수가 4배 정도 늘었다는 보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교제 폭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스토킹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많이 언론에도 최근 있었던 어떤 경찰로부터 잠정 조치를 받았는데 그 잠정 조치 중에 가장 강한 잠정 조치인 유치장에 유치하는 예. 그런 강한 잠정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한 스토킹 처벌법이 좀 더 강하게 시행되고 강하게 적용되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막는 하나의 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교제 폭력을 정말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좀 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대에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발의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 원인으로 보통 2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법률들과 더해서 옥상옥으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기존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으로 규제될 수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네네. 그런 의문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교제폭력이라는 개념이 아직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죄형 법정주의상 이것이 어떠한 명확한 확실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제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교제 폭력은 여러 스토킹에서 발전하는 방향도 있겠고요. 대부분 상황이 심각해져가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제 폭력을 당했을 때 반드시 외부에 알려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인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에 신고해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1366 등 여성 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가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고 있다는 큰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또 그런 물리적으로 분명히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제 폭력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좀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철욱 변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